긴장시키고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들이 다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 나중에 개별적인 펜스레이를 배울 때 등장할 때 좀 덜 낯설게 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킥플레이어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의 연자의 소위 멀티니 패밀리가 영어화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랩 GPT에 있어서라도 60개 문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특정 랩들이 특정한 존재를 하는 그런 역할 분담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다른 킥플레이어들에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오늘 배울 페이스북 합체라는 것도 예외가 아니고 페이스북 합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들은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에 관한 패럴로그한 구비에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진 두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러시면 진페를 멤버들 이걸 이제 패럴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된 테마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낯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VPS 써있다 이렇게 좀 무서운 게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공부할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반복되면은 외워진다. 그렇죠? 반복되면 외워지고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뭘 외워야 될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반복되는 걸 외우면 되겠구나. 그렇죠? 시작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아니 보면은 된다. 자꾸 낯설은 것 반복되면은 낯설지 않게 느끼고 아는 것처럼 느낀다고 했어요. 아는 실제로 여러분이 아니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거든요. 아는 수준까지 되는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 된다. 인지부터 잡혀갔어요.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제가 칠판에 그리면서 엔도소메에 대한 동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 들은 사람은 당연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엔도소메에 대해서만 여태까지 한 2번 넘어갔던 거 같고 앞으로도 한 3번 이상 보고 있을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는 것처럼 그렇죠? 네. 오늘도 공부를 할 거예요. 이름이 나온 거 같고 그래서 그림이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하겠지만 사실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그림을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다. 그 따로 또 공부를 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합니다. 오케이. 지각생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건 이제 페이스북 합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전에 페이스북 합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낯설고 사실 대학원생들도 이런 얘기를 좀 낯설거든요. 해봐야지 그만 하는 건데 뭐를 생각하면 되는 레트로머가 대표적인 리트로 컴퓨터 대표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레트로머는 세계에 설명이 있는 나타나죠. 레트로머는 전에 한번 연구이 된 적이 있죠. 여기 코트 중에서 새로 이제 극한 코트가 있다. 그렇죠? 코트로 최근에 간주되기 시작하는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코트의 특성을 보여주는 코트 때문에 하지만 이게 튜블 같은 구조들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튜브 같은 구조들은 엔도솜 컴플렉스, 얼리 엔도솜이나 레트 엔도솜 위쪽에 또는 리사이클 엔도솜 같은 그런 엔도솜 종류들에 이 관찰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TGM 같은 데서 또 여기 좀 이따 배울 ER 지난주까지겠죠.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ER직도 역시 이런 튜브들을 많이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튜브 같은 데 나타나는 흔들 나타나는 것이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형태도 그렇지만 이제 먼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제가 이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지난번보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에 이번에 또 역시 이 그림 자체도 교과서 그림은 아니고 대학원생들이 읽는 그런 리뷰의 리뷰 논문의 그림을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개별 프로틴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개별 프로틴들은 주로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많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TGN이나 이렇게 녹색 프로틴들 있잖아요. 녹색 멤브레인 프로틴들 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개별적으로 그냥 불친절하죠. 한국 교과서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녹색 그 멤브레인 프로틴 멤브레인 카보 리셉터, 카보 리셉터를 제외하고는 다 플라즈마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베타2 아드레날린 리셉터, 즉 이제 아드레날린 그게 한 종류예요. 그다음에 EGF 리셉터, 그거는 이제 이제까지 비대면 프로스펙터죠. EGF 같은 그런 펩타이드 같은 그런 리간드가 들어간 리셉터죠. 다시 EGF 같은 것도 이제 프로스펙터를 했고 외부에서 돌아다니다가 시그널링 스포먼처럼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는 리간드 EGF 리간드 사실 결합을 해 있는 상태인데 다음 경우에 이것도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5 베이터와 인테그린, 이거는 이제 탄산 엠브레이크이고 많은 ECM 지금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분자들과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틴, 멤브레인 프로틴이죠. 이런 세 가지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 프로틴이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다 이제 엔도사이토시스 등에서 이렇게 보수가 있죠. 엔도사이토시스 등에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의 플라스마 멤브레인 결실을 전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선택 과정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보통은 되죠. 클라스링 얘기 지난번에 이제 엔도사이토시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긴 하지만, 엔도사이토시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선택성이 높고, 어떤 선택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로 나타나는 무시하고, 여기는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얘뿐만 아니라 이런 파란색 표시한 EGF가 리셉터 들어오고, 인테린도 들어와요.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 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얼리 엔도솜에 모이게 되죠. 서로 이제 스테릭 디스크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얼리 엔도솜에 융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착을 플라스마 멤브레인들이 얼리 엔도솜에 도착을 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이들은 두 가지 종류로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것들은 요 부분, 즉 레이트 흡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때 라이솜과 결합해서 라이솜 안에서 내는 그런 경로를 들어가는 내 경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프로틴에 대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수가 돼요. 리사이클링 경로로 들어가게 돼요. 이 경우는 다시 원래대로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마 멤브레인 이 세 가지는 이런 경로를 거치게 돼요. 가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분해 경로를 들어가지 않으려면, 즉 분해되지 않고 다시 회복되려면 리사이클링 경로를 거쳐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이 선택 기준이 뭐냐, 또는 프로틴 기준이 뭐냐, 분류되는 기준은 프로틴마다 다르지만 프로틴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 경우에 EGFR 리셋 같은 경우는 보통 분해 경로로 많이 들어가습니다. 즉 EGF랑 결합한 리셋터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분해 경로로 해서 파란색들이 더 쪽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죠. 보통 분해가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인테그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드레날린 리셉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하게 됩니다. 이거에 괜히 쓸데없이 들어갔다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과정에서 카보랑 떨어지기도 하고, 카보랑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개별 프로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엔도솜 연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익숙하게 배우면 더 흥분되니까 어떤 것들은 들어가서 나가고, 어떤 것들은 분해 경로로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1 아니면 0이 아니에요. 프로틴마다 다르지만, 어떤 프로틴은 뭐 20대 80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경우는 90대 10으로 분류되고, 어떤 경우는 10대 90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역시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특정한 유비클레진이 많이 되는 지난 시간에 있겠지만, 유비클레진이 많이 되는 것이 요 IL 쪽으로 들어가기 쉬워서, 그렇죠? 분해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템포의 필요에 따라서 분해 경로로 들어가는 하나의 두 개씩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필 수도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 입장에서 보면 해지 경로라고 볼 수도 있죠. 리사이클링 경로라고 하는 것들은.
한편 아까 얘기한 녹색 프로틴 이건 이제 사실 가수분해 효소가 있잖아요. 라이소분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수분해 경로로 가는 가수분해 프로틴들은 여기 지금 네모로 표시되어 있어요. 라이소솜의 가수분해 효소는 이제 동물의 두리이에요. 이게 동물의 두리이고 그래서 이제 라이소솜이 있는데 라이소솜에 들어가는 가수분해 효소 사실 F로도 비슷해요. 비슷한 거 같은데요. 어쨌든 가수분해 효소로 라이소솜으로 가야 될 가수분해 효소 얘들은 자체는 분해되지 않죠. 자체는 뭐 선생님 분해되기 힘들다만 이제 자체는 다른 애들을 분해시키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체적으로 새로 합성된 그런 가수분해 효소들은 이 경로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라이소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라이소솜은 들어가게 되면 엔도솜을 겹치면 자연적으로 라이소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해되고 나니 라이소솜이 다시 아까 이걸 융합된 레이텐도솜과 라이소솜이 융합되는 걸 엔도라이소솜이라고 뭐 용어를 그런 적이겠지만 엔도라이소솜은 다시 얘들이 이제 안에 것들이 싹 깨끗하게 비워지고 가수분해 효소 활성이 돼서 분해되고 나면은 깨끗하게 돌아와서 남은 라이소솜 또 다른 이제 다시 일로 이제 라이소솜 돌아와서 다른 또 엔도솜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또 붙을 수가 있고 분해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새로 만드는 가수분해 효소가 그냥 여기서 TG에서 바로 라이소솜으로 들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죠.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또 이거 너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 합성되는 생합성 핵 종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라이소솜이나 F로 들어가는 생합성 종류 중에 이제 엔도솜을 거쳐서 있다. 이 자체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잘 보시면 요 네모를 따라가 보면은 이 디스크릿이 쭉 튀어나와서 이렇게 융합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얼리도 같다. 사실 레이트도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지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 안에 TGN에 들어있는 루멘에 들어있는 프로틴들은 그냥 라이소솜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라이소솜 가고 어떤 것들은 요 플라스 멤브레인으로 나가야 되는 정보가 즉 이제 분비 경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단순히 이걸 당연히 가겠지만 실제로 소팅이 돼야 됩니다. 소팅이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녹색 멤브레인 프로틴, 멤브레인 카보이자 리세프테인, MPR, 마이너스 6-파스페이티스 리세프트라는 것이. 그래서 이들을 이제 붙여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여기에 이제 붙으면 이쪽에 그 pH가 낮아지고 이거 다시 배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배울 거예요, 다시. 여기 이것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산성 그 pH가 산성일 때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이제 여기서 붙어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라이소솜 측정도 이제 라이소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그렇지만 만약에 얘랑 결합시켜서 선택을 프로틴을 시켰던 이 리셉터가 같이 그냥 가슴 내부처럼 같이 가게 되면 낭비가 되는 것이죠. 분해경으로 들어가면 한 번씩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경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리셉터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올 때 이 얼리엔드즘이나 레이텐드즘에서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큐브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여기 녹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결합해서 다시 이런 경로로 이제 매너식스 파크웨이트 리셉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배운다고 했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제 한 개념으로 보면 여기 그림상에 하나의 큐브로 나와 있죠. 이 큐브에는 이 그림상에는 인테그린 리셉터 인테그린도 있고 매너식스 파크웨이트 리셉터도 있고 아드레날린 리셉터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많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튜브이 떨어져가지고 가면은 플라스 멤브레인으로 가든가 아니면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네. 이 튜브이 정해져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거는 플라스 멤브레인으로 갈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RV 그런 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TG에 들어가고 어떤 플라스 멤브레인 이게 원리는 근데 그거 좀 잠깐 드리기 좋겠니까 이렇게 또 여기서는 하나로 드리는 것 뿐이에요. 설명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TG에 들어가고 어떤 플라스 멤브레인 제3의 불안정도 향한 튜브들이 움직이는 떨어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에 앞에 얘기했던 빨간색이었는데 여기가 빨간색이 수익만 이게 유리용으로 경기는 생각이고 이제 파란색이 사수입니다. 그래서 원리엔드 잘 돌아가는 거, 큐브를 잘 돌아가는 거. 근데 이제 레이텐트 여기 원리엔드에서 볼지가 돌아가는 거 파란 또는 레이텐트로 돌아가는 파란 이런 것이 다 이제 렌터들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작용하는 이러한 튜블의 보통 흔히는 튜블에 의해서 리트리벌 되는 도로에 펜스에 작용하는 기능이 주로 거기에 작용하는 그런 복합체들이 우리가 패스 복합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린드솜, 볼지 이후에 센스 볼지 네트워크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스트 볼지 컴파트먼트라고 훔쳐서 얘기해요. 린드솜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이후 단계에 있는 얘를 이쪽에서 주로 작용하는 게 좀 예전에 그림에서는 좀 간단하게 사실 아까 그림에는 이 레트로머가 여기서만 작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사실 폭력이 작용하는 사사의 물에 공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엔도솜에서 일부 단백질을 특정 단백질을 인식하고 회수해서 구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사이클 이런 경우가 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분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 성숙해서 레이텐도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구조되지 않는 분해돼서 멀쩡히 쓸 수 있는 것을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그 일부 단백질, 회수되는 일부 단백질이 무엇이냐? 무슨 얘기했지만 엔도사이트 시스템 원형질 단백질 중에서 분해되지 가지 않는 단백질. 그래서 분해되지라는 것은 이를 유익시키죠. 물론 유익시키는 절대적인 그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아니에요. 없는 것도 분해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있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했죠. 라이소솜이나 또는 라이소솜이 없는 그런 식물이나 일반적인 유쾌물이 아닌 유쾌들을 내는 흔히 이제 하는데 또 이런 생학적 근거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이런 것들이 또 가치들에 20대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세 복합물질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아까 얘기했던 레트로머가 대표다. 세계 서비스 가장 큰 사이즈가 이제 VTS35라고 그러는데 다른 두 개는 VTS39, VTS6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따로 배울 때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만 여기 그림에 본 것처럼 다른 또 다른 좀 더 최근에 발견된 레트로머 같이 생긴 유사한 서비스 구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리트리버라고 해요. 그리고 걔 이름이 요 리트리버가 원래 걔가 사냥소 물어보는 거 리트리버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물건들을 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이 맞죠. 리트리버 컴프레스. 그래서 이런 이들 구성 보시면 여기 보면 똑같이 세 개의 구성되어 있고 이름도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가장 큰 서비닛이 VTS35L 그래서 라이크가 붙어가지고 35 같이 생긴 패러그램 이게요. 마치 진 인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중복된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유전자가 하나가 진제프린이 뭐예요? 하나의 유전자를 쓰는데 이게 DNA 폴리머리즈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지 두개 뻥튀기가 된 거예요. 염색체 같은 염색체에 있든 옆에 있든 다른 두 개가 됐어요. 처음에는 아미노산성을 똑같은 프로틴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뮤테이션이 쌓이고 지나가면서 얘네들은 VTS35 원래 35가 있고 35L 과거에는 지금의 VTS
우리 인간의 뷰티35가 과거에 우리 인간의 조상이 가지고 있던 뷰티35랑 다르겠죠. 처음에 생겼던 오리지널 35는 사실 지금과는 스펙트가 다른 거예요. 35는 아미노산이 바뀌고 35L은 또 다르게 바뀌고 해서 두 개가 시퀀스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두 개의 유전자가 지금 누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35L과 35 세월호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하나는 레트로머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리트리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뷰티39는 똑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보여드리죠. 왜 앞에는 뭐냐?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게 프로틴이나 유전자 이름을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할 때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예요. 똑같은 거. 어떤 사람 원래 이름을 처음 이름 붙이면 C16 ORF62라는 이름을 이렇게 랜덤으로 붙이는데 지금 스포츠라는 기능을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더니만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이거 보니까 이거는 뷰티35는 이스트에 호모에서 맨 처음 발견된 거예요. 이제 호모로 인간 호모로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예 시퀀스가 있는 비슷하다고 그리고 게다가 기름도 뭐가 관련이 있더라. 똑같이 기름 뺐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두 개 쓰는데 여전히 오리지널 네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TMI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똑같은 프로틴들이 이것 역시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BTS C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 호흡 패럴로가 뜨실 거예요. C G 그래서 패럴로가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레트로머 리트로머는 뭐가 다르냐?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레트로머가 작용하고 어떤 프로틴은 레트로머가 주로 작용하고 어떤 프로틴은 또 리트리버가 작용하고 똑같은 패스웨이에 리트리버가 똑같이 레트로머랑 작용하는 것도 있고 약간 다른 패스웨이 작용하는 다른 리트리버 패스웨이 작용하는 그 제약이 여러 개니까 어떤 플라스 멤브레이가 어떤 것들은 역할 분담이 레트로머는 뭐 예를 들어서 딱그 아이송 패스웨이 로버에 작용하고 리트리버는 플라스 멤브레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같이 따로 배우지는 않고 그냥 레트로머가 많이 먼저 유명한 문제인 것이고 이게 프로틴마다 조금씩 단순히 있어요. 더 선호되는 셀렉션이 되는 거죠. 혹시 또 카본 셀렉션이 중요한 서비스 나중에 또 얘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와시 컴플렉스하고 CCC 컴플렉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뭐냐? 얘들은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좀 다른 기능을 한 거예요. 얘들은 전형적인 멤브레인 기하는 것과 뭐 카본 셀렉션과 같은 그런 전형적인 포트의 기능을 하지만 얘는 포트의 기능과 다른 부가된 기능들을 얘들 레트로나 리트리버와 함께 즉 나란히 잡는 것이죠. 이제 나란히 잡고 이렇게 이 CCC 컴플렉스가 레트로모랑 드랍을 한다든가 시간에 따라서 스텝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것이죠. 와시 컴플렉스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얘들도 마찬가지 다른 애들 같이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액틴과 이제 액틴의 브랜치 액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브랜치 액틴이 스타이크스 때 세균을 세균들이 이제 들어올 때 브랜치 액틴이 나타나죠. 문화에서 그런 브랜치 액틴이 만들 때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슬라이드에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생각하면은 분해경로 가는가 헬스경로 가는 것 중에 하나고 했죠. 분해경로 가는 애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따로 있고 또 헬스경로 가는 애들이 그런 카본들이 모여있는 멤브레인의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 멤브레인 도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메인 이름은 다르게 부르고 그건 이제 얼리엔도돔에서 주로 이제 보이는 현상인데 메리테는 되고 있고 엔도돔에서 보통 이렇게 ILD가 형성되는 구역이 보통 분해되는 구역이 많이 분리되는 되게 많이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튜브로 가는 애들이 이렇게 나가는 즉 사이트볼 쪽으로 센서볼 쪽으로 시전이 일어나는 것 이건
트랙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팀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즉, 이건 에스코트가 여기 주로 작용하고, 리트리벌 컴프레스는 주로 이쪽에서 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튜브리 삐죽 풍선에서 이렇게 막대기가 튀어나오고 튜브 튀어나오는 튜브를 그렇죠? 거기에 많은 주로 이제 리트리벌 되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리트리벌 컴퓨터들이 셀렉션을 하고 튜브로 모양을 묶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에스코트는 이런 분해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그 구역에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역들이 이제 F4형 구역, 베큐얼라 도메인이라고 우리가 이거 이제 여기 임상에서는 파란색 구역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멤브레인 구역, 즉 이제 튜블이 형성된 곳 또는 이제 튜블이 형성된 곳 이런 것들 우리가 튜블라 도메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코트하고 이제 리트리벌 컴패스로 이제 서로 멘탈적인 그런 지위를 지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워시 컴프레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브랜치 액틴들을 어디에 시키는 거죠. 뭐도 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 튜블라 도메인에서 적용합니다. 이제 풍선이 있으면 풍선 여러 개 풍선에서 뭔가 기다란 막대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면 끌어내요. 멤브레인 흑지 만들어야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멤브레인은 그런 튜블 모양의 가면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힘을 힘을 어디서 적용받느냐? ATP를 가속내를 이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힘의 이런 분지 힘들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힘들이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브랜치 액틴 필라먼트의 중합을 바로 이 워시 컴플렉스가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도성에서는 이렇게 인도성에서 튜블들이 형성되는 것을 워시 컴플렉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역시 액틴 필라먼트가 중요한 별다른 체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그러긴 했죠. 여기 ARP죠. 액틴, 릴리트, 프로틴 2, or 3가 여기에 이제 브릿지 액틴 V에 딱 밑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올 수 없고 얘네들이 딱 처음에 분지를 시키는 그 분지 형성 단계에서는 어떤 다른 도구의 프로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 처음에 분지를 형성시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합 활성이에요. 그 중합 활성 해주는 애가 이제 워시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좀 많은 걸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우리 카보의 셀렉션에 관련되고 있는 많은 프로틴 그리고 처음에 카보를 코트를 리퀴티하는 그런 GT 베이스 즉 ARP나 아니면 사우러는 배웠어요. 그런 랩을 배웠고 랩 GT 베이스 배웠고 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멤버의 그 디스크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특히 카보를 셀렉션할 때 중요한 그런 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 이제 카보 어댑터에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 어댑터는 보통 인원 코트의 이제 활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같은 건 AP1부터 5까지 있다고 했는데 AP1과 2가 전형적인 클라스인 코티드 디스크를 형성을 하고 3, 이 리뷰에서는 이제 3, 이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이거 리뷰 펴고 하니까 여러분 일단 전혀 반복되는 거 많습니다. AP1, 2가 된다는 얘기예요. 3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클래스가 있다고 그러고 약간 몰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것들은 이제 클래스인 전형적인 클래스인 스킬을 얘기를 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들이 주요 관여하고 있는 펜스웨이가 그림에서 나타나 있고 비슷하게 여기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 들었던 섹23, 24, 컵2의 이너 커트가 여기 있어요. 이너 커트를 일종의 어댑트 컴플렉스, 카보 어댑터라고 취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아우터 코트는 여기 나와있죠.
13.1 그리고 그와 함께 적용하는 카우 셀렉션과 이제 초기에 이제 인원 컨트롤랑 같이 일을 하는 애들 쌓아놨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하수 볼지의 트래픽에 가장 이렇게 금방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되고 컵2 말고 컵1도 여기 있죠. 반대로 가는 볼지표에 2열 그리고 이제 어떤 이거 에어스 원이 사용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P온도 AR9 1을 또 사용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클라스1이라도 어떤 경우는 AR9 1을 사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 대신에 뭐 특정한 포스코 아니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주요한 레귤레이터는 코드 리크루팅 GTP를 사용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친숙한 것들 여기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GGA 1이라든지 이거는 커버는 알고 있고 BB 좋은 엑소머 레트론 바운드 T셋 다 알릴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B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뭐 있어요. 이게 표를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고 워레터 룸이 있고 또 이게 흔히들 포트 레코딩 GDP나 포트 바이오가 적용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아우터 포트의 특징들이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스포츠도 지난해 얘기했잖아요. 앞쪽에 뭐 포트 있고 1, 2, 3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 주로 포트 1, 2까지는 0, 1, 2까지는 이제 포트 하고에 리크루터 단위 생각이 많이 있지만 3가 이제 실제로 헬리스트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퍼포먼스와 아이덴티티 PX6까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림을 참고하시려고 이해해보시고 그림 중에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볼 때 이게 뭐야 하고 궁금할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얼리 엔드도 있고 레이트 엔드도 있고 리사이클 엔드도 있다. 그것을 같이 솔팅 엔드는 뭐냐? 보통 얼리 엔드도 솔팅 엔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솔팅은 얼리 엔드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레이트 엔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통 얼리 엔드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솔팅 엔드과 리사이클 엔드는 하나로 같이 되어 있죠. 흔히들 어떤 세포에서는 이 두 개, 얼리엔드과 리사이클 엔드놈이 두 개 별도의 구역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세포 타입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컴파트먼트 수용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앞단계를 뒷단계, 후자 단계 다녀오는 주요 멤버들 다시 한번 이미 한번 소개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친숙한 스네어부터 스네어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V 스네어, T 스네어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림상에서 보면 이 타겟 스네어, 즉 이제 보통 우리가 V 스네어라고 얘기하는 디스크 스네어 약자니까 작은 디스크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타겟 데스티니션에 해당되는 그 유형들 추출 그게 T 스네어라고 얘기해요. 그림상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V 스네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T 스네어가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은 뭘까요? 보라색은 이거는 T 스네어처럼 취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나타난 것처럼. 근데 좀 약간 특수한 약간의 일반적인 다른 경우는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좀 따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 이런식으로 하나의 V 스네어가 세스 루베이 도메인이 가지고 있고 V 스네어가 있고 세 개의 T 스네어 파란색과 하늘색을 비춘 T 스네어 이들 모두 다 세스 루베이 도메인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총 4개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제가 얘기했지만 이 스네어들은 전형적인 스네어들은 하나의 센서 브레인 도메인을 갖고 있고 K 엔터미널 폰입니다. 즉 엔터미널 폰이 훨씬 더 이쪽이 이제 엔터미널을 다 했다. 그리고 이쪽 끝부분이 시스터미널에서 K 엔터미널 폰이 그런 것이죠. 했고 그리고 스네어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술적인 특성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스네어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알파나 선두조가 길게 이어져 있는 이것이 이제 서로 스네어 도메인끼리 서로 인터랙션 할 수가 있어서 강하게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네어가. 예. 하지만 여기 보라색처럼
예외적으로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없는 그냥 스네어들도 있긴 있어요. 네. 자, 이 스네어들이 워낙 이제 특성들이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엔틸리아는 지금한테 요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어떤 특정한 자리가 항상 스네어들끼리 스네어라면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4개의 아테나선들이 이루어지는 스네어 도메인들이 딱 정확하게 그 위치에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번호를 매겨요. 특정한 위치를 0번이라고 하고 그 옆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번호를 붙이겠죠. 개별 아미노산 서열들, 1차 서열들의 번호를 붙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0번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어떤 글루타민이다, Q 스네어라고 하고 알진이다. 그러면 이제 알스네어. 그래서 알스네어하고 Q 스네어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4개의 스네어들이 결합을 할 때 Q 스네어 3개하고 알스네어 하나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 3개, Q 스네어 3개는 특성에 따라서 서로 비슷한 정도 그 호로이즘에 따라서 QA, QB, QC로 또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QA, QB, QC, R 이렇게 4개의 스네어들이 하나에 결합하는 것이 우리는 전형적인 스네어 결합 형태가 돼요. 네. 반면에 어떤 경우는 QBC 스네어라고 해서 하나의 폴리픽 타입이지만 이게 보라색 폴리픽 타입처럼 2개의 스네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QB, 그래서 그 경우에는 QA 스네어 하나, QBC 스네어 하나, R 스네어 하나. 그래서 여전히 4개의 알타나선들이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스네어를 컴프레스를 생성하는 거죠. 오케이. 스네어 컴프레스도 2가지가 있습니다. 세분화하면 어떤 경우는 여기 그림에 나타내는 이게 트랜스 스네어 컴프레스예요. 이것도 트랜스 스네어 컴프레스죠. 반면에 이들이 융합된 이후에는 얘들이 사실 변화가 별로 없죠. 막이 사실 변화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시 스네어 컴프레스. 스네어는 서로 이렇게 교차, 이렇게 건너 있는 거죠. 한쪽에 있으면 시스라고 하잖아요. 과학에서. 이것도 시스템의 컴프레스라고 불러요. 묶어서 풀게 됩니다. 이게 시스템의 컴프레스고 이게 이전에 융합 전이 트랜스잖아요. 그래서 4개의 난장 구조가 함께 결합해서 트랜스의 컴프레스를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융합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융합된 후에는 시스템. 여러분들 스네어만이 찾아도 굉장히 헷갈려요. 스네어 도메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프로틴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고, 스네어 컴프레스를 스네어 프로틴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폴리페타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네어 컴프레스라고 하면 4개의 스네어 도메인들이 가지고 있는 3개 내지 4개의 폴리페타이드들이 만든 컴프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V 스네어, C 스네어하고 Q 스네어, R 스네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Q 스네어가 보통, 그러니까 V 스네어는 보통 R 스네어가 대부분의 경우에 V 스네어하고 R 스네어가 이제 비스크리에 있는 것도 R 스네어죠. 그게 있는 것처럼 이 RSS 스네어는 보통 R 스네어예요. 여기 나타나고. 반면에 이제 얘네들은 Q, A, B, C 스네어가 T 스네어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통 그렇다는 게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QA 스네어가 뭐 예를 들어 V스네어 쓰고 있고 어떤 경우는 V스네어, T스네어 분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V스네어가 전에 얘기했던 스네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결합 스네어 도메인끼리 성원적인 간단하게 결합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런 그 결합력이 간단한 5가지 결합 근처로 딱 붙는 거라고 하시면 기울여서 붙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다른 4개의 스네어가 딱 근처에 오면은 일정 거리에 접해지면 서로 이제 정기적인 뭐 이런 것들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걸 떼내려면 또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ATP를 써서 떨어뜨려주는 애들이 여기는 NSF라는 애가 있습니다. NSF는 약자가 N-에틸 말레이드 센시티브 팩터 약자예요. 이건 뭐 왜 이런 일이 붙이는지 굳이 알 필요 없고 어떤 특정한 드럭에 대한 작용하는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같이 어세서리 팩터라고 불리는 동그란 패션이 있죠. 이게 이제 알파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 솔로블 NSF 어소시에이션 프로틴. 뭐 NSF랑 같이 붙었던 얘기예요. 스네어라는 이름 여기서 얘기한 거야. 스네 리스트어 이런 얘기야. 스네어라고 이름이 굉장히 언어건너서는 이게 나오는 건데 이름 뭐 말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전혀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그만큼 스네어 발견과에 지대한 공헌한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얘들은 사실 여러 가지 스네어에 같이 함께 작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NS가 여러 가지 종류의 스네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 스냅과 SNF가 같이 이렇게 떨어뜨려줍니다. 왜 떨어뜨려줄까요?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어요. 떨어뜨려줘야지 이 스네어가 얘를 그대로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죠. 원래 패키지 있는 애니까 이 스네어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쓰려면은 돌아가야 돼요. 원래 있던 출발점 또는 비스클로 뛰어 들어가야 되죠. 네. 얘들은 이 과정도 생략 때 있고 어쨌든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서로 다른 스네어 프로틴들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한 게 알파 스냅과 NSF가. 그러므로 만약에 알파 스냅들이 이제 이 NSF를 이제 저해시키게 되면 스네어가 진실적으로 강화돼요.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템포에서 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V스네어, T스네어가 하지만 그게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포모탈픽 표정이 그런 경우예요. 지금 이제 이 얘기했어요. 그죠? 엔도스틱 디스크리, 엔도사이트시스 통해서 쬐까맣게 들어가서 프로 융합을 한다. 같은 종류끼리 융합을 하는 포모탈픽 표정이고, 다른 종류끼리,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르가넬 멤브레인과 ER죠. ER과 올리에서 돌아오는 디스크리 융합을 한다. 그런 이제 그런 헤테로 타입 membrane fus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ER에서 골지로 때 마찬가지예요. 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ER에서 골지로 때 머머네스 같은 부분에서는 워낙 머리 골지가 한국도 보여있고 중간 여기 하나 있다고 했죠. 그래서 ER 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ER 징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튜브를 구조를 많이 어디에서좀 약간 트랜스치 골지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이제 카툰 디스크들이 모여서 포모텍 퓨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들이 더 모이는 이런 식으로 소위 복잡한 다시 이런 형태의 소위 디스클라 튜블라 플라스트라는 VTC 이런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저희는 포모텍 퓨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제도 아직 튜블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융합되면서 이런 VTC를 형성할 수도 있고 TGN도 마찬가지죠. TGN은 이제 떨어져나간 것들을 방향이었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 디스크라 튜블라 컬러스 같은 형태를 가지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다는 멤브레인. 그래서 멤브레인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마귀와 동안 정의 자체는 동일한 구역들이 많다. 그리고 카툰 융합된 EIG라든지 아니면 원리들이 융합된 그러니까 리스틱 융합된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F 작은 F끼리 모여서 큰 F를 융합.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포모텍 퓨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그림에 이제 포모텍 퓨전의 하나의 이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동일한 종류를 동일한 종류의 스냅을 갖고 있어야 해요. 즉 이렇게 이미 융합이 된 상태에서 그런 이제 방금 배운 NS를 통해서 떨어뜨려줍니다. 얘네들 서로 다른 데를 갈 이유가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얘들 다음 사이클에서 이런 식으로 퓨전이 될 때 근처에 있는 T스네어하고 여기 있는 V스네어가 들어가고 여기 있는 T스네어가 여기 있는 V스네어가 그래서 속에서 융합했어요. 그때 이 경우는 하나의 T스네어가 갖고 있고 V스네어가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상이한 계획이 마지막인 헤테로타이픽 퓨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 아이 골지에서 오는 또는 이아적인 경우는 제대로 오는 리트리벌 트래픽 경우에 나타나는 디스플레이들이 융합합니다.
또는 이간식의 뭐 이렇게 카프가 새로운 카프가 있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모델화가 된 그런 다이어트를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 세포들을 보면 정지된 화면에서 온갖 종류들의 잡다한 기술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거 보고 뭐가 보여지고 뭐가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다 하나하나 쓰면서 특징 같은 걸 보고 판단했을 때 라이브스 디텍터라든지 이런 특징 가지고 이해하기가 하지 다른 것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오케이. 아까 이제 스네어에 대해서 설명해서 말하면서 스네어가 이제 35종 이상의 스네어가 존재한다. 이게 뭐 동물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는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을 수도 있고 친구 같은 경우는 60개 이상일 수도 있고 아주 많이 스네어의 단백질 개수나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또 새로운 자리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미 우리가 배웠던 피지컬 트래픽의 복잡성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상황을 해본다면 이거 가지고 택도 없이 그걸 괜찮을 수 있어요. 즉 스네어만으로 어떤 피지컬의 트래픽을 조절하는 그런 메모리 아이덴티티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개의 스네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타난 건 이제 대표적인 명령 트래픽팅은 이제 그냥 뮤비지만 ER이 있고, 골지 있고, 마지막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있고, 여기서 짚고 나가는 그런 시크릿 네트웨이, 원래 엔도돔을 경유하는 엔도돔 네트워크, 나이스까지 가는 거, 똑같이 나오고 이런 트래핑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여기 다 알려지지 않다. 거기 가지고 있는 스네어들이 아직 다 알려지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명확하게 써있지만, 하나 이상의 스네어 컴플렉스들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만 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이게 빨간색이 R 스네어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이 QAC 스네어인데 아니네. 얘가 YKT 같은 게 R 스네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빨간색이 V 스네어인 것 같고 까만색이 T 스네어인 것 같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얘처럼 이제 아이스네어가 위스네어이고 위스네어가 아니라 티비네어가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라색인 것들이 좀 있죠. 보라색은 뭐냐면 SM 프로틴이 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SM 프로틴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들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SM 프로틴도 스네어랑 굉장히 기능적으로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다. SM 프로틴의 기능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SM 프로틴 기본적으로 스네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특정한 SM 프로틴은 특정한 스네어들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결합을 해가지고 스네어들이 결합을 도와줍니다. 스네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이것저것 하고 있고 얘들이 그냥 가만 놔두면 서로 원래 짝이 아닌 애들 즉 난 후분의 스네어라고 해요. 원래 여기 나타난 이런 짝이 있을 때 정확한 짝끼리만 스네어가 형성이 되는 게 정상적인 스네어의 결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네어들이 하나의 멤버리에 큐에 스네어가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확한 짝을 이루는 것부터 스네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프로틴 스네어들이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막아주는 것 맞고 짝을 찾아서 제대로 스네어 어셈블리가 일어나게 도와주는 게 말하는 스네어 어셈블리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트랜스스네어 컴플렉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트랜스티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짝이 안 맞는 것들은 그것들 이제 프로필을 통해서 잘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샌프로틴 잘못돼도 역시 특정 스네어들이 결합이 이유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마기만의 트위스터는 1차적으로는 상이한 스네어 그리고 스네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에 걸맞는 스네어 스페이스의 특정 SM
프로틴의 조합으로 인해서 일단 인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불충분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테더링 하는 것들이 역시 이런 특이성이 이제 이끌과 상호 인식과 그런 부분에 역시 또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이 테더링 팩터라는 것들은 모든 특성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MT3라고 멀티서브인 테더링 컴프레스예요. 이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컴프레스니까 폴리페프타이드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컴프레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테더링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길다랗게 생긴 성분한 길다랗게 생긴 이런 폴리페프타이드가 전형적으로 호모다이머리를 있어요. 그래서 코일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코일 도메인은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양 자체는 스네어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타일릭스 계속 길게 이어지는데 이것이 서로 꽈져 있는 것이죠. 얘가 꿀꿀들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들끼리 서로 설정해서 꼬아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전식한 그림이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끈을 꼬아서 길게 만드는 거예요. 호모다이머리.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폴폴이 있다고 해서 그건 다 틀은 아니에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게 폴폴 리전 또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갖고 있다 뿐이죠. 같은 게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이 있는데 약간 하는 일이 처음에 둘 다 모두 이제 특별히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연결분담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그림에 따라서 실제 크기에 약간 비례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코일 테러가 보통 더 길어요. 200나노미터 정도 10년을 보니까 100나노미터 이상의 거리를 최대 거리를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에 비해서 길이 자체는 MTC가 좀 짧다. 하지만 이제 보통 스네어랑 둘 다 스네어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림에 나타나서 MTC가 여기 MTC가 이 줄이 이제 스네어예요. B 스네어, T 스네어예요. 세 개랑 결합을 하는 상태가 있고 그래서 융합을 도와주는 랩과 함께 랩 스네어와 함께 융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테더들은 랩과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스네어 한쪽으로 스네어, 다른 쪽으로 랩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떨어져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가지고는 융합이 아니죠. 최소 이제 한 4나노미터 또는 그 이하로 멤브레인 스피드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노른자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그거의 융합이 이 정도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기까지 근접한 때 그래서 근접할 때 서로 상호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근접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랩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스네어 또 타겟 스네어 짝 그리고 패드링 팩터 이런 것들의 조합이 딱 맞으면은 융합이 더 진행되는 거고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융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르쳐 쓰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테더링 컴플렉스 둘 중에 하나가 서로 이제 리전트들이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할 분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리인 같은 애들이 잡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다음 NTC가 최종적으로 융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적극적으로 것이고 여러 가지 스텝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능은 어떻게 융합에 촉진하는가 이런 것들은 연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은 가끔씩은 어떤 엔티스는 코트하고도 상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예전에 보였던 상기라면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트는 원래 리스크이 나온 다음에 떨어져 나가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많은 코트들은 그런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퓨전 단계에서 참여를 한 데들은 퓨전되기 전에 준비 단계로서 어쨌든 다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프레임을 작성했죠. 융합 쪽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팁들을 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나의 모델 이것들이 맞다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런 걸 모델로 연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되게 많았습니다. 약간 하나의 이제 가설인데 지금 비지클이 접근하게 되면 NPC가 딱 안테나처럼 잡고 있는 모습가 있죠.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도는 빨간색이 이제 랩이에요. 디스크리트 랩. 그 다음에 헤테로타입 퓨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T스네어가 있고 이게 복색과 노란색 T스네어가 있고 또 다른 Q와 A 스네어가 이렇게 SM프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스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게 V 스네어는 파란색 V 스네어 대부분은 안 스네어가 있죠. 이 V 스네어가 하나가 한쪽과 이렇게 디스크리트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트랜스 스네어 컴플렉스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테더링 팩트에서 최소 아주 가까이 근접한 상태가 돼. 테더링이 끝나서 근접한 상태가 됐고요. 이제부터 이제 SM 프로틴과 스네어 컴플렉스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개의 테더링 컴플렉스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고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개의 스네어 컴플렉스가 어셈블리 되어 있는 것도 아직 최종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퓨전포가 형성될 것이겠죠. 상처적으로 외형만 나타냈으니까 안에 내용은 안 보여주고 있지만 배양적으로 모양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마음이 이제 이걸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테더링 팩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알파스넷과 SNF를 떨어져서 다시 제가 적용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더 스네어, SM 프로틴 그리고 랩 나가서 포스퍼 아이덴티티 타입까지 함께 융합을 같이 활동해서 이제 일으킨다. 구체적으로 개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델이고 호모타입 퓨전으로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부터 시험관에서 이런 모델이 가능하려면 그냥 실시간으로 테더링 벡터들을 셀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 개별 분자들을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지 않죠. 세포를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인비트로 즉 시험관 내에서 리포솜에다가 프로틴을 박아놓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게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팩터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퓨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딱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커다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호모타입 퓨전을 일으켜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 결과물이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모델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인비트로에서 이제 실험에서 엔도세릭 퓨전들, 엔도세릭 비스클끼리 퓨전하는, 호모타입 퓨전하는 것에 어린이들이 나타났죠. 이것들을 이제 모방하는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주로 등장하는 즉 그쪽 엔도세릭 비스클을 많이 이제 존재하는 테더들 예를 들어서 EA1이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레벨먼스 5, 메가노3 이제 어린이들 그래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테더들 이거는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 대충 진지하겠지만 코일 테더예요. 그림처럼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이해는 이제 코일 테러, 뒷단한 코일 테러고 얘들은 이제 랩5하고 인터랙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서로 다른 종류의 비스클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는 둘 다 호텔 퓨전이니까 같은 비스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랩5가 있고 여기도 랩5가 있고 랩5는 이제 얘기했죠? 어린이들 특징이다. 또는 M3 비스클에서 보이는 랩들이다.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처음에 이제 테더링 과정에 이제 원리 이제 상호의식의 첫 단계를 띄워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있고 여기 이제 MTC도 있어요. MTC가 MTC가 없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BP45라는 것이 이제 SM 프로틴이고 여기는 이게 이제 스네어죠. 그래서 이거는 R 스네어고 얘는 QAC 스네어.
그래서 이들과 요 트랜스 스냅 컴프레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요 BPS35가 자기 짝이죠. SM 프로틴에 이제 다시 짝을 이루어지기를 하고 아래쪽은 이제 효모 같은 백포끼리의 융합, 공態표기 역시 그들을 이제 모형하는 그런 수영과 리액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에피스가 등장하는데 합스라고 불리는 에피스가 있고 그 합스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건 레이텐 운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랩7의 홈올로그, 이스트의 홈올로그를 YPT7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것도 랩이에요. 그래서 랩5는 어디서 무속의 특징이고 랩7은 레이텐 무속 대신 마이존의 특징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랩4는 랩7 홈올로그가 이스트에 있는 것이 YPT7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YPT7과 상호작용하는 랩 프로틴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제 역시 테더고 합스라고 보기에는 멀티 세블링이 헤드예요. 컴플렉스. 이건 여러 개의 세블링이지만 하나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6개, 구체적으로 6개의 세블링이 있어요. 합스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SM 프로틴, BPS 33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들은 그러므로 얘들의 이 스냅 컴플렉스, 뱀3, BTI1, 뱀7이라고 불리는 QABC 스냅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즈네어 그 트랜스네어 컴플렉스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여기 이제 1과 CCD1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건 랩7에 대한 GF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랩7에 가지고 있던 GDP로 갈아 끼워주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특성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까만 점으로 표시되는 건 PI3P예요. 그래서 얼리에드도 그렇고 레드도메는 보통 이제 PI3P가 좀 많이 분류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PI3P가 제대로 여기 이 랩7, 랩5에 구역에 있어서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PI3 크레이즈가 랩5 도메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 마찬가지로 랩5와 PI3가 결합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들이 또 테더라는 것도 이렇게 이 연구가는 폴리콜 테더가도 이 PI3의 이펙터예요. 즉 PI3랑 결합할 수 있어서 PI3가 있는 곳에 주로 이제 이 원이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백퍼에서 홈텍 필름도 합스도 PI3랑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 있고 또 랩7 홈올로그도 역시 PI3랑 결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한 가지만 제가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있는데 피전 팩터들이 작용해야지 완벽한 정확한 피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통해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이제 나머지 부분